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47쪽 시가 시편이죠. 65송 1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본문은 나중에 제가 번역한 연역본이랑 다른 역본들과 여러분들이 대조해 보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추천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시가 65송 10절 말씀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 구절 제가 조금 공들여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그 가치가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1. 두둑을 담비로 부드럽게 뿌리사 2.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3. 이랑을 두루 평평하게 하시며 4. 작물의 싹을 틔워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봄이 오시게 하라. 사철 봄 시리즈로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새누리교회에서는 3월 둘째 주일을 봄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봄주일에는 에스버리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봄주일에 봄주일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봄주일이 지난 오늘 드디어 그 성령님 허락하셔서 봄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약간 의아하기는 하였으나 별로 이렇게 그 어둠에 끼지 아니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성령님께서 왜 제가 준비했던 봄주일 설교를 한 주일을 뒤로 돌리게 하시고 오늘 하게 하셨는지 하여튼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설교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보를 만들 때 최경석 간사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봄주일이네. 그럼 봄주일 설교를 해야 하나? 그럼 본문 바꾸도록 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5분 뒤에 제가 얼른 아니야 그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다시 그래도 봄주일인데 봄주일 설교하는 게 낫겠지? 그러다가 제가 또 한참 뒤에 아니야 성령님께서 에스버리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그냥 그 관례대로 또 시스템대로 움직이기를 좋아해서 봄주일에 봄주일 설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강력한 의식이 있었는데 성령님은 강력하게 다르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특이한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장성 목사는 특이한 설교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성 목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파헤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지 성경 말씀을 어느 설교자들처럼 이용해 먹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과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 2, 3, 4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를 보여준 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를 구태여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번호를 제가 이렇게 게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서 제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매칭이 되는지를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것을 이렇게 길어 올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들여다 보셔야 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번역이 된 그 성경 그 번역본, 그것이 그 한글 그 번역본이든 영어 번역본이든 제가 이렇게 읽고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 한글 번역본이나 영어 번역본을 보고 이 뜻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가 외람되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원문에 있는 대로 번역이 된 걸 과감없이 그렇게 읽으면 그 속에서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짧은 그 시편 65송 10절 말씀 속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있고 또 절차도 있습니다. 프로시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과정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절차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번호를 집어넣고 이제 그 과정,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과정대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다. 요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밭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밭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고 하니 비를 기다립니다. 근데 비가 한참 동안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올해는 봄비가 늦게 오시려나 이러고 하고 있는 참인데 약간 며칠 늦기는 했지만 단비가 그 목마른 대지를 촉촉이, 특별히 자기가 정성 들여 이렇게 갖고 놓은 밭에 이렇게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1. 두둑을 단비로 부드럽게 뿌리사, 그겁니다. 이제 두둑이 뭐냐면 이것도 밭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밭이 있어요. 근데 밭에다가 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물을 심는 그쪽에 그러니까 그 씨앗을 뿌리는 그쪽에 그쪽에 흙을 조금 도두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렇게 오고 가면서 작물을 가꾸는 그 고랑보다는 조금 도두 놓습니다. 이제 그거를 두둑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두둑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 밭에서 조금 도드라지게 이렇게 두둑하게 이제 흙을 쌓아놓은 그것을 두둑이라고 그러는데, 두둑을 단비로 부드럽게 뿌리사,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둑 사이에 이렇게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두둑 옆에 땅을 이렇게 고를 좀 팝니다. 고를 판다는 건 조금 낮게 이렇게 땅을 판다는 겁니다. 왜? 물이 조금 비가 내리면 고여서 이렇게 대지에 조금 차근차근 스며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땅과 똑같이 두게 되면 그 비를 온전히 다 씨앗이 흡수하게 되면 씨앗이 이렇게 썩을 수도 있고 또 훼손될 수도 있고 또 병충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두둑 옆에 땅을 이렇게 파놓습니다. 고를 파놓습니다. 그걸 이제 그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가 충분히 왔더니 3.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이랑입니다. 그러니까 두둑 플러스 고랑 이꼴 이랑입니다. 그러니까 두둑과 고랑을 한꺼번에 부를 때 쓰는 말이 이랑이다. 3. 이랑을 두루 평평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둑은 좀 도두어진 데니까 조금 높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랑은 조금 골이 되게끔 팠으니까 낮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피가 충분히 오니까 둘이 강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물이 이렇게 재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차츰차츰 대지가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씨앗이 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 작물의 싹을 틔워 복을 주시나이다.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을 만들 때 두둑을 만들어야 되고 고랑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비가 와야 되고 이런 그 과정과 그 절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 성령님께서 왜 한 주간 뒤로 설교하라고 그러신지를 알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검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검사가 갖고 있는 그 체질이 너무도 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검사가 어떤 사람이냐? 행정가입니다. 법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규칙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행정가입니다. 위에서 명령이 오면 상명,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따르는 겁니다. 상명하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행정이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행정가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모습은 행정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가가 그 행정가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이 나라에 어른들이 안 계시냐, 이렇게 이 나라에 대통령을 제대로 자문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안 계시냐, 국가의 원로들이 다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이 간절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행정이고 두 번째가 정치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론을 중시하지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나아갈 길을 위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의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결실을 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나치게 많은 걸 양보했어요. 지나치게 국익을 훼손했어요. 지나치게 역사관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이건 우파 이념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정상적 정통적 역사관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나는 최근에 일어난 뉴스 보면서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야 제주도 가라. 근데 그 제주도 가는 날짜 제가 정했거든요.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서울에 있었으면 저 아마 응급실에 실려갔을 거예요.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근데 이런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 서글픈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줄 거 주는 거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술책이 나올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대통령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일본 국민들에게는 관방장관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의 법률적 해석으로 들어요. 그 관방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기시다 총리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독도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관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옆에 보좌하는 법무부 장관이 현지에서 사표 냈어야 돼요. 사표를 쓴 걸 기자들 앞에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 박쥐는 오늘불로 외무장관에 물러납니다. 내 직을 겁니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일본의 조작입니다.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는 뜻으로 제가 외무장관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빠른 비행기 편으로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랬어야 돼. 이랬어야.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말 했는지 나 짐작이 가요. 이랬을 거예요. 각하, 이번에 영단을 내려주셔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심신한 일본 정부를 대신하고 일본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개도 숙였을 거예요. 그러나 각하, 아직 양국 간에는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외교 기록에 남아 있어야 돼요. 감사를 표한 말씀, 경청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 아랫부분은 독도에 대한 부분, 위안부에 대한 부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무장관을 시켜서 말하기를 당신 사표 써.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참 일본의 그 교묘한 수작에 그 노란한 거 생각하면 일본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일본의 정치 생리이고 외교 생리거든요. 여러분, 일본의 생리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에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이 많이 컸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본 밑이야. 근데 일본 미친 국가에게 우리 일본이 고개 숙이는 일은 없어. 이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에는 고개 숙일 수 있어. 미국은 우리보다 위야. 우리가 미국에 고개 숙일 수 있어. 근데 한국 본인이 독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두둑, 고랑, 작물 이 관계가 있잖아요. 프로시저가 있거든. 이렇게 프로시저도 있고 절차도 있고. 대통령이 일본의 그 세미한 조작이 터져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요렇게 일본이 발언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플랜 A, 이렇게 나오면 플랜 B, 이렇게 나오면 플랜 C, 이렇게 나오면 플랜 D, 이랬어야 되거든. 대통령은 필히 그 외교 기록 원래는 한 10년 뒤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지금 공개해야 돼요.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공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심장마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니까, 또 심장이 저보다 훨씬 더 튼튼하시니까 괜찮은지 모르는데 저는 아니에요. 참 안타깝다. 최소한도 대통령이 되려면 행정가여야 되고 정치가여야 되고 외교가여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 인사 중에서 최악은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에요. 정치인을 그 자리에 왜 안 치냐고. 정치인을. 외교관을 안 쳐야지. 정치인들은 그런 발상이 일어나거든요. 정치적인 타결. 역사의 많은 것을 뒤로 넘기는 타결.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했다.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해야 되겠네.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으면 그 외교 참사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그 설교 다르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만약에 설교하셨으면 어떻게 설교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그 설교부터 하자고요.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여러분, 작은 텃밭 하나를 가꾸는데도 밭을 갈아야 되고 두둑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물을 선정해 가지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절차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밭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두둑을 잘 씨앗을 뿌리고 두둑을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고추를 심은데 고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뭘 심으셨습니까? 감자 심을 때 감자 나오고 고구마 심을 때 고구마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하려던 참이었죠. 근데 이제 외교 참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두둑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고랑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비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비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건 폭풍에 대해서도 대비한다는 뜻이죠. 태풍에 대해서도 대비한다는 뜻이죠. 그런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인생 되지 말라, 그렇게 설교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가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사네요.
행정가를. 대통령이 빨리 정치 배우고 빨리 외교 배워서 이제 훌륭하신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겸손히 경청해서 이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지지하냐 안 하냐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잘 되거든요. 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 돼야 돼,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근데 이게 참 안타깝다, 서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통령이 일본의 사과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거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간 말 해줬어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일본 군이나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징용당했던 그분들 우리가 대신 배상해 주지만 일본의 전범 기업이 그 기금에 돈 내야 되는 정도는 얻어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도 얻어내지 못하는 이 정치력, 외교력 앞에 참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이 있어요. 행정은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 바깥으로 내가고 아내는 설거지하고, 오케이, 그렇게 분담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거는 아내가 하고 남편은 가령 안 살림은 아내가 많이 하고 남편은 바깥에서 돈 벌어온 거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건 행정이에요. 근데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 살림에도. 그게 뭐냐면 아내가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남자가 봤을 때 그거 별로 기분 나빠할 일 아닌데 남자가 봤을 땐 그런데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정치력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받은 용돈 중에서 5만 원 줄게, 용서해 주오. 그리고 이렇게 꼽아줄 줄도 알아야지. 이게 정치거든. 거기서 지금 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게 생겼어? 제일 남자들 중에요, 밥맛 없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력이 1도 없는 남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행정적인 남자들이 있어요. 당신 그래? 그럼 이리 와봐. 당신이 아까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야? 당신 한 말도 있잖아. 그럼 우리 대조해 보자고. 이건 행정이에요. 이건 행정.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라 당신이 기분 나빴다면 그 기분 나쁜 거 맞네. 내가 잘못 말했네. 근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커피 굶고 내가 2만 원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나 용서해 줘. 아, 이게 정치지. 이게 정치지. 이게 정치잖아요. 외교가 있어요. 가정 살림에도 어떤 게 외교가 있느냐 하면 남편이 지난번에 내가 시댁에서 시어머니하고 한판 붙고 왔는데 시댁에 지금 그 2달도 안 됐는데 가자는 거야. 그런데 그 아내가 그거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내가 당신 용돈 이달에 20만 원 올려줄 테니까 당신이 가서 내 대신 잘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가는 거로 하자. 이게 외교거든. 여러분, 사는데 외교도 필요해. 행정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행정도 있고 정치도 있고 외교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본문에서 외교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밭농사를 짓잖아. 그러니까 4번 싹을 틔웠더니
작물이 나왔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농협에다가 위탁 판매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쇼핑몰에 내가 이렇게 올려서 팔 건지, 내가 도농 직거래를 할 건지, 내가 지인들에게 아르마리로 판매할 건지 정해야 되잖아. 그게 외교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전화해가지고 돌려서 우리 이번에 사과가 너무 맛있는데 맛없으면 내가 반품 허락할 테니까 한 박스 한번 드셔보세요. 그 전화 돌려야 되잖아. 그게 외교잖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주목해 주세요. 봄이 오시게 하라. 봄이 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정도 잘해, 정치도 잘해, 외교도 잘해. 이런 사람이 봄이 오게 하는 거야. 이걸 다 잘해야 되는 거야. 행정도 잘해야 되고, 정치도 잘해야 되고, 외교도 잘해야 돼. 근데 꽉 틀어막힌 사람들이 어떠냐? 선후 관계를 따져보겠다는 행정가들이야. 아니, 선후 관계를 따져서 뭐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인데. 정치적으로 따져서 뭐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인생에 행정이 있고 정치가 있고 외교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봄을 만들어내. 아, 홍 집사님과 송 집사님 사이가 안 좋네. 그럼 뭐 내가 커피 사줘야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새누리교회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요, 송 집사하고 화해 못해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정치력이 이렇게 없어가지고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 정치와 외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행정과 정치와 외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정말이에요.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땐 보내더라도 그 새로운 대통령 관저에서 밥 한 끼 대접했으면 어땠을까 내 생각에. 그리고 좀 이거 긴급한 민생 법안이 있는데 협조 좀 해주시죠. 이랬으면 어땠을까 대통령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근데 전혀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정치, 행정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행정으로만 제발 살지 마세요. 행정으로만. 정치가 필요한 데가 있고 외교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외교가 필요한 데는 뭐냐면 나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야. 그건 외교가 필요한 거야. 그런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대충 일을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이렇게 업무 협조가 그런 대로 되는 관계면 정치야. 근데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부장님이 계시고 어떤 과장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는 외교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행정, 정치, 외교.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필요한 건데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두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고 작물을 심고 단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지를 정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과 절차들이. 그리고 이런 과정과 절차들을 읽어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봄이 오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봄이 오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딱 써 있어요. 가슴팍에 봄이라고 크게. 이분은 봄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어. 어떤 분은 아직도 여기에다가 이게 써 있어요. 글자가 두 글자야. 정말 뭐라고 써 있어요? 겨울이라고. 여기 겨울이라고. 여기 겨울이라고. 아유, 봄이 지금 온 지가 언젠데 지금 그러고 사시면 되겠어요? 봄이 오시게 하는 인생으로 사셔야지. 봄이 오시게 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행정도 잘하지만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해. 정말 좀 그런 사람으로 좀 살아봐. 좀 그런 사람으로.
이딴 말 좀 하지 말아요. 저는요 싫다면 싫은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을 싫어해요. 난 이런 사람을.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런 게 어딨어. 원수 같은 북한하고도 지금 거래하는 판인데, 원수 같았던 그 중국하고도 지금 그렇게 지내는 판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외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껄끄러운 상대, 마음에 안 드는 상대, 인생이 가면서 인생을 지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과정이 있다, 절차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숙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지. 정말 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교를 잘해. 스프링 메이커. 그러니까 봄을 만드는 사람. 와, 정말 봄을 만드는 사람이 봄을 오게 하는 거야. 봄을 모게 하는 거야. 정말이야. 여러분, 여성이 이쁜 것만 가지고 남자들 마음 움직이지 못해요. 마음씨까지 이뻐야지. 마음씨까지 이뻐야지.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 좋은 거 가지고 여성들 못 끌어요. 돈을 써야지. 돈을 써야지. 돈을 써야지. 그렇잖아요. 왜 아멘이 그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 줄기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운데는 행정이에요. 행정. 오른쪽에는 정치가 있어. 왼쪽에는 외교가 있고. 근데 이게 조금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향을 봐. 정치력이 있는지. 여러분 성향을 봐. 외교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집하고 20년 전에 상처 집은 것 때문에 그 집하고 아직도 말을 안 해. 정말 이거 외교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교력이. 여러분 외교력을 좀 가져야 돼. 좀 정치력도 가지고 행정력도 갖고. 정말 제가요 그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시죠? 저는 사모에게 사랑받는 남편이에요. 왜 사랑받겠어요? 제가 정치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외교력도 조금 있어요. 좀 여러분이 좀 그런 거 저한테 배우세요. 좀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라. 행정으로만 살지 마라. 이렇게 행정으로 사는 게 그게 율법주의야.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봄이 오게 되는 사람은 살라. 그걸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금 뭐 어필하고 있는 중에 좀 제발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선 휙휙 긋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마. 글쎄. 그거 이쁜 소리가 아니니까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가. 그런 얘기를 왜 해? 그 잘난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 인생에는 내가 싫은 것도 상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내가 조금 먼저 양보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품어줘야 될 때도 있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면서 봄이 오게 해야지. 봄이 오게 해야지. 제가 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봄처녀 제 오시네. 이쁜 봄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러면 봄처녀 못 만나. 어떻게 만나겠어?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봄을 만들어낸다. Let the spring come. 봄이 오시게 하라는 거죠. 봄이 오시게 하라. 얼마나 봄이 오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아내랑 피크닉을 갔어. 한강공원에.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유행이
그 여름에 그 텐트까지 갖고 가더구만. 텐트를 딱 쳤어. 거기다가 이제 돗자리도 깔고 탁 하고, 그리고 거기다 피크닉 그 저 음식 갖고 온 것도 갖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둘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내가 당신 내가 조금 그 중요한 얘기 해줄 테니까 당신의 의견 얘기해봐 그랬어요. 이러면 남자가 좀 긴장하고 들어야 되잖아. 근데 남자가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댄 지 3분 만에 코를 골았어. 아니, 아내는 사실 피크닉 간다 그러면 준비는 대부분 여자들이 하잖아. 남자들은 나르는 걸 하고 운반을 하고 그렇잖아. 근데 지금 내가 뭐 중요한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코를 골고 자니까 여성이 그냥 화가 이렇게 확 하고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지 찬물을 그거 있잖아요. 그 물병에서 이렇게 부으려고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 얼마나 고단하면 이럴까. 그래서 자기가 남편한테 하려는 말을 그 써온 그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에이, 내가 당신한테 뭘 기대해. 그러면서 그걸 읽었대. 뭐라고 읽었냐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은 잠을 자느라 코를 고느라 이 소리 못 듣겠지만 당신 무의식이라도 이것이 전달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에게 일소. 그러면서 여자가 가장 그 서운했고 섭섭했던 몇 가지를 거기서 읊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이게 재밌어요. 여자가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자기 얼굴 앞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지나갔는데 깬 거야. 그렇게 깨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듣고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 여자의 마음으로 들어라. 여자의 마음으로 들어라. 그래서 반박을 쉬고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더래. 그랬는데 그 다음이 재밌어. 그 다음에는 여자가 말 다 한 다음에 남자가 시침이 뜨고 일어나가지고 나 저기 가가지고 저 맥주 좀 사올게 그러고 저쪽으로 갔어. 근데 여성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잤어. 근데 남자가 왔어. 남자가 여자가 했던 걸 한 거야. 뭘 한 거냐면, 사랑은 아내여,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어. 당신에게 내가 해줬던 말, 그 하고 싶은 말은 뭔고 하니, 당신이 무던히도 참아준 게 참 고맙소. 나 같은 남자를 견뎌준 것이 참 고맙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감사의 뜻으로 20만 원 그러는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 그 20만 원을 내가 제대로. 근데 여성들은 뭐 돈 냄새는 잘 맡나 봐요. 그게 차지래.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자기 자는 줄 알고 말하고 그러고 집어넣을까봐 발떡 일어나서 춘다 그러니까 체가더래. 둘이 화해됐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봄이 오게 하는 스프링 메이커로 인생을 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앙에는 행정이 있고, 오른쪽엔 좀 정치가 있고, 왼쪽에는 외교가 있고, 제발 저기 용산에 있는 그 윤씨 닮지 말고, 제발 그 사람 닮지 말고 좀 행정력, 정치력, 외교력 있는, 삼력 있는 귀한 봄을 만들어내는 스프링 메이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